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펑처 사이트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건데 사실 칩 프로시저에서 좀 더 이제 레디알보다 페모라를 더 선호하긴 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계속 말씀해 주셨듯이 뭐 CTO도 다 디지털 레디얼로 하고 하는 상황에서 점차 이제 페모랄 펑처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시던스가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프리벤션과 매니지먼트를 알아야지 언젠가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서 박하옥 교수님께서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펑처를 할 때 주로 제가 오늘 페모랄 펑처 사이트만 말씀을 드릴 건데 잘 알고 이제 시작을 해야지 그래야지 이제 끝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요. 또한 이제 마지막까지 시술 PCI 뭐 아니면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인터벤션 잘 끝난 다음에 환자가 나갈 때까지 항상 방심하지 말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니지를 하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뭐 뉴욕 양키스의 예전에 전설적인 포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요기베라가 9회말 야구는 9회말 투아웃부터라고 했던 것처럼 뭐 좋은 뜻인데 우리한테는 안 좋은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케이스 위주로 많이 보여드릴 건데요. 여자 85세고 PCI 탑이 다 잘 하고 나서 이제 페모럴 어프로치로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클로즈 프로글라이드 한 개, 페모실 한 개 해서 이제 잘 닫고 이제 교수님은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좀 눌러줘 그러고 나갔는데 계속해서 지혈이 안 되고 20분 동안 지혈하고 매뉴얼 컴프레션하고 프로타민도 쓰고 했는데 안 돼서 반대쪽 페모랄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돌려서 찍어보니까 뭐 그냥 줄줄줄줄 새고 있습니다. 양쪽에 뭐 아레오 뷰, AP 뷰 다 해서 찍어봤는데 뭐 확실하게 이거는 뭐 그냥 눌러서 해결은 안 될 것 같이 보이고요. 보면은 이제 그 베스큘러 클로저 디바이스 쓰면서 이제 딱 찝히기도 해서 아,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 뭐 80세 여자 환자고 한 6개월 전에 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원래 AFib 있던 환자인데 그 다음에 계속 AFib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제 RFCA를 했습니다. RFCA 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라이트 페모럴 헤마토마가 생기고 병실에서 계속 점점 커진다 아프다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이제 다음에 들어가서 찍어봤더니 뭐 갑자기 뭐 베인 같은 게 하나 보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여기 보시면은 수도애니리즘도 있고 그래서 뭐 온갖 무슨 컴플리케이션이 생겨 있는 이런 환자들인데요. 사실 이런 상황을 안 접하면은 가장 좋긴 하겠지만 접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도 기본은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제가 뭐 하라고 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혼자 해보고 했는데 이게 잘 하는 건지 좀 모르겠어서 몇 번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혼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베스큘러 액세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요즘에는 이쪽이 좀 더 대세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이제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 트랜스 레디알 인터벤션 레지스트리에도 보더라도 대부분이 레디알입니다. 뭐 그게 프라이머리 PCI조차도 이제 절반 이상이 넘어갔고 이제 점점 더 레디알이 많아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므로 인해서 페모럴 펑처에 대한 우리의 숙련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특히 젊은 인터벤셔니스트에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럼 페모럴 액세스가 진짜 필요하냐? 뭐 레디알 아테리 다 쓰면 되지 않냐? 뭐 디스탈 레디알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스트럭처럴 하트 디지즈 인터벤션 오히려 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이거에서는 주된 그 어프로치 방법이 페모랄이기도 하고요. 뭐 양쪽에 AVF를 가지고 있는 ESRD 환자라든지 아니면 이미 여러 번 레디알 악테를 해서 만져지지도 않고 초음파에서도 안 보이는 환자 아니면은 캐비지 했는데 꼭 레프트 레디알 아테리 떼버려가지고 이제 뭐 리마 그래프트도 찍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환자들 등에서는 아직 페모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페모랄 아테리 액세스를 할 환자를 선택을 하고 적절하게 트레이닝이 되고 그 다음에 충분한 항상 이제 그 계속 이제 뭔가 피드백이 되는 계속 진행을 여러 볼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아나토미를 잘 알고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메서드나 테크닉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온갖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뭐 퍼포레이션, 수도 애니리즘, 에비 피스츄라 요 근처에서만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요 펑처한 다음에 이제 액세스하는 과정에서 이제 익스터널 일리아크 아테리, 뭐 커먼 일리아크에서도 문제를 생길 수 있고 뭐 결국에는 블리딩 주로 이제 찢어지고 피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주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이제 리스크들이 있는데 페이션트 프로시저 릴레이티드인데 보면은 제가 가장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제 나이가 많고 굉장히 오비스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좀 굉장히 할머니인데 너무 말라가지고 페모랄 아테리가 스킨보다 오히려 위에 나와 있어서 이렇게 만져지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CKD 환자의 뭐 페리페럴 뭐 만져서 그냥 딱딱하고 스릴 브루가 있는 환자들도 항상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찌른데 또 찌르면은 또 문제가 되고 시스 사이즈가 클수록 옆에 베인 시스 같이 잡아놓을수록 항상 이제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페모랄 헤드 중반을 가지고 타겟을 하는데 이 뭐 바이퍼케이션도 중요하지만 이 위치도 중요하고 바이퍼케이션도 중요한데 가능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환자 과거에 했던 검사들 다 뒤져서 도대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우리가 사실 플로로나 만져봐서는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게 복부 CT든 뭐 키드니 CT든 잘 뒤져보면은 생각외로 많은 환자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이 페모럴 헤드 타겟을 하는 게 여기 잘 눌러가지고 컴프레션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너무 높거나 너무 낮게 가면은 잘 안 눌리니까 수도 에뉴리즘도 생기고 뭐 헤마토마 뭐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멀 하이트는 이 중간인데 사람마다 이 다 뭐 이렇게 흔히들 많이 하시죠. 모스키토 대놓고 이제 여기 좀 해야지 그리고 45도로 찔러 들어가는데 뭐 요 정도 스킨 뎁스면은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라면은 실제로 꼭 보면은 이렇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특히 이제 초반에 많이 이제 초반 펠로들 보면 이렇게 눕혀가지고 쭉 해놓고 저 위에 펑처가 돼 있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환자가 뭐 한 100kg 정도 되시는데 똑같이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같은 각도로 들어가면은 좀 더 하이 펑처가 될 수밖에 없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뭐 좀 더 아래로 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앵글을 좀 바꿔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또 워낙에 토탈 힙도 많이 하셔서 딱 해보면 이러고 반대쪽 가보면 또 반대쪽도 양쪽이 다 돼 있으신 경우도 많아서요. 소노 가이디드 펑처 굉장히 좋고 사실 캣랩에 다 소노 하나씩은 있기는 해서 좋은데 러닝 커브가 살짝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근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것 같은 게 저도 뭐 그렇게 잘 소노 잘 못 보기는 하는데 에코도 요즘도 잘 못 보는데 한 2, 3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니들 끝이 보이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이는 거 봐서는 이렇게 좀 소노도 있으면은 좀 활용을 하는 게 좋겠고요. 초반에는 여기 프로브 갖다 놓고 여기서 많이 찌르는데 이게 잘 과학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 생각해 보면은 약간 띄어서 우리가 펑처 되는 부분을 보면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노 쓴다고 또 플로로 안 보지 말고 같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전서부터 이제 소노 쓰면은 훨씬 더 어템트도 줄어들고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시간도 좋고 베인 펑처 할 확률도 줄어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 그리고 잘 넣어서 찔렀으면은 뭐 사실 대부분 그냥 루틴하게는 가장 마지막에 클로징 하기 전에 찍긴 하는데 preferably 하기에는 시술하기 전에 찍으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P뿐만이 아니라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RAO, 레프트 같은 경우에는 LAO 찍어서 확실하게 평가를 하고요. 이렇게 볼 때 가끔 처음에 넣자마자 시스킹킹 될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디드, 에로시스 같은 걸로 바꾸든지 피가 이미 나고 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브레이드 시스로 바꾼 다음에 눌러서 지혈을 하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사이즈를 올려라 하고 돼 있고 뭐 심하게 하는 경우에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블리딩 있으면 여기서 시술 멈추고 그만둬라라고 하는데 한국인의 성격상 그러지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베스큘러 클로징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야지 쓰다가 또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프로글라이드 넣었다가 이 프로글라이드 풋이 서브 인티마에 끼면서 뭐 환자를 수술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을 만큼 이게 뭐 열렸는데 안 다치고 뭐 이게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하려면은 이 각각의 클로징 디바이스들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잘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방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하고 치료 이미 생겨버렸으면 어떻게 하냐? 뭐 옆에서 이제 초음파로 보거나 이제 안지오그래피를 찍어봐야 되고요. 초반에는 이제 벌룬 인플레이션을 해서 탐포나도 시켜보고 뭐 소노로 눌러보고 θρω빈 인젝션 등등 여러 가지들을 해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케이스 위주로 한번 제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제가 한 건 아니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타비를 하고 70세 여자 환자고 레프트 페모럴 어프로치를 했는데 하고 나서 이제 클로징을 했습니다. 이 클로징을 했는데 이제 시스는 이미 빠져나가 있고 이제 반대쪽에서 되어 있는 이미 넘어와 있는 건데 계속해서 블리딩이 있습니다. 뭐 프로타민도 줘보고 매뉴얼 컴프레션도 했는데 일단은 벌룬을 해가지고 이제 항상 누군가는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벌룬을 하고 프로타민 인퓨전 하고 하니까 밖에서 이제 지혈은 되기는 하는데 몇 번 있다가 다시 또 해보면은 또 피가 나고 해가지고 스텐트 그래프트를 이제 넣었습니다. 뭐 코베라 플러스라고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넣었고요. 하고 나면은 사실 꽤 성적은 좋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커먼 그 페모럴 발포케이션에 특별하게 컴프로마이즈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래프트 스텐트를 넣었을 때 이제 꽤 성적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너무 젊은 환자들에게서 할 경우에 이게 다시 리스테노시스가 올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은 차라리 서지컬 트리트먼트가 더 나을 수는 있겠고요. 이게 병원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트 스텐트가 좀 다르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받을 걸로 이제 코베라와 라이프스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셀프 익스펜더블, 벌룬 익스펜더블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셀프 익스펜더블은 조금 더 큰 사이즈를 편하게 저는 선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왜 벌룬 익스펜더블 너무 작게 선택하면 얘네들이 풀 익스펜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프 센터 넣었는데 여전히 피가 나는 경우를 몇 번 지켜본 바가 있어서 그래서 오히려 셀프 익스펜더블을 좀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79세 남자 환자고 1년 전에 태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팔로우업 CT도 찍었는데 이제 소라시가 얼타 CT를 찍으니까 아래쪽에는 전혀
이제 이밸류에이션이 된 바가 없는데 환자도 아무 말 안 하다가 뭐 얼마 한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오른쪽에 뭐가 만져지고 좀 아파요. 뭐 박동이 뛰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수도에니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페인도 있고 이제 이미 이렇게 안지오그래피를 찍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제 인터벤션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그래프트 스텐트 넣어가지고 해결을 했더니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RFC 하고 나서 AV 피스툴라에 그 다음에 이제 수도에니즘까지 같이 있던 그 환자고요.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고 역시나 여기다가 스텐트를 넣고 파이널 보시면은 뭐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하게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나이는 이미 많은 환자들이고 여자들이 많습니다. 진짜 리스크 팩터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다 마찬가지로 또 81세 여자 환자고 이분은 제 환자분이었는데 CVOS로 탑이하고 나서 마찬가지로 프로글라이드 하나와 페모실 딱 하고 나서 제가 제 환자였으니까 제가 이제 퍼스트 어시스트 장기욱 교수님이 퍼스트하고 제가 이제 옆에서 어시스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혈까지 혼자 다 했는데 하고 나서 딱 얘는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뭐 프로글라이드나 페모실 한 다음에 이제 아래쪽 디스탈을 한번 만져보는데 굉장히 잘 뛰던 환자분이 갑자기 안 뜁니다. 뭐 증상은 없으시고 하긴 한데 약간 좀 애매해서 이제 저희 라이트 레디알이 남아 있어가지고 엔지오 한번 찍어보자라고 찍어봤더니 딱 찝혔습니다. 여기서는 APB는 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확실히 아래 뷰에서 보면은 찝혀 있고 펄스도 안 좋고 해서 뭐 나이도 많으시고 이분이 막 싱콥도 계속하고 컨디션이 좀 안 좋던 환자분이어서 이걸 좀 해결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뭐 반대쪽 레프트 페모랄 찔러서 컨트라 아테리얼로 이제 벌룬으로 이렇게 했는데 사실 하면서도 약간 걱정이 됐던 게 이게 페모실 그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글라이드 수초도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거 하다가 터지면은 내가 괜한 뭔가를 만드는 거 아닌가 싶긴 했는데 다행히 한 7에서 40mm 벌룬으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쭉 펼쳐줬더니 크게 문제 없이 다 됐고 환자분은 무사히 잘 퇴원을 하셨습니다. 89세 거의 90세 남자 환자분이고 마찬가지로 이분이 진짜 이제 칩 PCR을 하신 분인데 뭐 카디악 아밀로이도시스도 의심이 되고 뭐 레프트 바이퍼케이션 스텐트 ISR도 있고 해서 바이옵시도 하고 그 다음에 PCI도 하고 이분이 뭐 양쪽에 여러 가지 이제 펑처를 따다닥 한 다음에 다 잘 끝났습니다. 바이옵시도 문제 없이 끝났고 PCI도 잘 끝났고 이제 펠로가 클로징을 한다고 프로글라이드를 썼는데 느낌이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요 바이옵시만 하고 나갔었고 장기욱 교수님이 PCI를 했었고 저는 이제 제 방이 바로 캣방 옆에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먼저 전화가 왔는데 제가 안 받았더니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한번 잠깐 나와 보시라고. 그래서 뭐 찍었더니 이거는 이제 처음에 클로징 하기 전에 찍었던 거고 찍어놨더라고요. 클로징 한 다음에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클로징을 다 해버렸으면은 또 어디 다른데 찌르고 했었을 텐데 괜찮아서 딱 봤더니 여기 이쪽에 이제 익스터널 일리아 아테리 쪽에서 쫙 이렇게 피가 나가고 엑스트라바세이션 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다행히 약간 쉬스를 뒤로 빼니까 벌룬 할 만한 공간이 나와서 그냥 입실 레터럴로 벌룬 올려가지고 맞고 그다음에 이분이 레디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다이그노스틱을 레디알로 찍었어가지고 그게 남아 있어서 레디알로 내려가지고 위에서 컨트라스트 봤더니 막히긴 잘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기다려 봤는데 그 다음에 찍었더니 더 이상 컨트라스트 엑스트라바세이션은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약간 다이섹션 플랩 같이 조금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와이어를 초반에 올리다가 또는 이제 클로징 한다고 와이어 올리다가 이렇게 한번 찍고 나갔다가 들어온 것 같고 사실 저는 여기 상태에서 그냥 멈춰도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하면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장기욱 교수님께서 오시더니 89세인데 이거 나가서 문제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해서 스텐트를 넣자고 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그냥 스텐트를 넣어줬더니 다이섹션 플랩까지 그냥 커버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결이 되었던 환자입니다.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또 89세 남자고 이분은 3베슬의 캐비지하고 그 캐비지 리마 LAD가 문제돼서 리두 캐비지를 한 이틀 뒤에 하고 그 다음에 서크 CTO랑 RCA에 대해서 원래 이 안지오를 보여드렸어야지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쭉 많은 프로시저와 수술을 했던 그런 환자입니다. PCI도 뭐 거의 캐비지하고 뭐 2주 만에 겨우겨우 이제 몸 회복해서 해서 보스페모랄로 CTO 달 뚫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프로글라이드로 닫았는데 마찬가지로 30분이나 계속 눌렀는데 계속 피가 난다고 이제 똑똑똑 왔습니다.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건 이제 비포 클로징이고 하고 나서 반대쪽에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돌려서 찍어보니까 뭐 피가 많이 나서 막 갑자기 또 펠로가 손이 훅 갑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벌룬으로 맞고 나서 이 환자에서 걱정됐던 거는 사실 이 딥페모랄, 프로푼더 페모랄 아테리가 이게 막히지 않을까, 이거를 막으면은 스텐트로 막아버리면은 어떻게 걱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벌룬하고 나서 찍어보니까 사실 밑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콜라테랄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벌룬 사이즈만큼 딱 그래프트 스텐트 넣으면은 완전 딱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요번에는 이제 벌룬 익스펜더블 스텐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보면 앞에 벌룬은 9mm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해 드린 것처럼 쫄기도 했고 이게 사이즈가 다 없어서 있는 그 그래프트 스텐트가 8까지밖에 없었습니다. 8을 넣었을 때 과연 이게 막힐까라는 걱정으로 그 다음 있는 짧으면서 그 다음 있는 사이즈가 12여서 11을 넣었는데 처음에는 11을 언더 인플레이션 했더니 여전히 좀 계속 새고 이러는 게 있어서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다잡고 무서웠지만 풀 인플레이션을 했더니 다행히 파이널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스텐트 벌룬을 한 다음에 파이널 안지오그래피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모랄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들이 없으면은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하나 남았네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해서 이분은 제가 하지는 않았고 제가 밖에서 계속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보면은 이게 처음에 펑처할 때부터 아래 펑처 돼가지고 슈퍼피셜 SFA에 펑처가 됐고 여기에 펑처가 됐고 새는 거는 또 밑에 새는데 실제로는 이게 보면은 벌룬하면서는 지혈은 되는데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으려고 찍는 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새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펑처된 트랙트 따라서 이렇게 쭉 새가 나가는 것 같은데 이 그래프트 스텐트를 이제 아래쪽에다가 대버리는 바람에 해도 여전히 새서 이 환자는 결국 서지컬 리페어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바로 열어줘서 해주셔가지고요 깨끗하게 끝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엔 이 환자 보면은 펑처 사이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앞서 정국진 교수님께서도 이제 프로타민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디바이스 다 빼고 나서는 프로타민 쓰는 게 좋고 여러 가지 패스트 인퓨전은 안 좋긴 하고 항상 사람들이 이거 PCI 했는데 이거 넣어도 돼요? 라고 간호사들이 물어보는데 정국진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해 주신 자료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괜찮고 오히려 훨씬 더 아웃컴이 좋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니까 잘 알고 들어가고 GPG기 100점 그러니까 잘 알고 들어가고 펑처 잘 하고 그 다음에 항상 환자가 무사히 나가서 안전하게 있을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